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진 않아의 저자 박상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1일 30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생일 때 읽었던 책인데, 벌써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 이 작가가 말해준 공부 방법을 제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작가가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55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인 후루이치 유키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작가는 일본의 평범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문사 카메라 기자로 일하다가 갑자기 미국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작가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여건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공부에 대한 집념이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을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 토익 시험을 치게 되는데 980점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영어 전문가로서 사실 일본의 영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이런 권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작가는 일본의 영어 발음 교정에 있어서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직접 본인이 학원을 오픈해서 유명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1일 30분 공부 방법을 전수 중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인생 승리의 공부법에 관해서 5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딱 3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 내용에서 제일 신선했던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인데요. 30분 공부 그리고 15분 휴식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뇌에 공부는 고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싫어지기 전에 공부를 중단해서 휴식을 하는 거죠. 실증을 느끼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지 말고, 공부로 인해서 실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쉬는 게 훨씬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대학교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익 공부를 하거나 저도 일본어 공부를 하면 한번 책상에 앉으면 보통 한 2시간쯤 공부하다가 지겨우면 음료를 한잔 하던지 산책을 잠깐 하고 들어와서 다시 또 한 2-3시간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작가는 30분 공부하고 15분 휴식을 한 세트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2세트, 3세트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선한 방법이라서 그때는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이 방법이 꽤 괜찮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데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계속 리프레시 하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조금씩 더해가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말하는 학습법 중에 두 번째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즉시 공부를 그만둬라고 하거든요. 작가가 공부에 실증을 내는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지겹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공부를 하면 실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기가 지겨울 때는 다른 과목으로 바꾸라고 얘기하거든요. 과목을 바꿔보면 다시 머리가 살짝 신선해지면서 그 지겨움이 조금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기가 실증이 나면 다른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카페나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한 3,000원 정도의 음료수를 주문한 뒤에 거기서 또 한두 시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매일 카페에서 3,000원씩 투자하면 돈 낭비지 않냐 이런 소리도 자주 들었다고 하는데, 작가는 그냥 능률이 오르지도 않는 공부를 같은 장소에서 그 3,000원 아끼면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편이 훨씬 더 공부 능률을 올리는데 생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부가 지겨워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공부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학습 방법이지 않냐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세 번째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구에 조금은 돈을 투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 작가는 볼펜에 좀 진심이더라고요. 자신에게 맞는 볼펜을 찾아서 그 볼펜으로 공부를 하면 손에 무리도 없고 또 자기 눈에 잘 띄는 그런 색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더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파이롯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닥터 그립 펜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펜이 손잡이가 두꺼워서 손이 큰 사람도 쥐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소개한 제품이 이거는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제브라라는 회사의 에어피트라는 펜이거든요. 이게 복합 필기구라서 손잡이 부분에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이 그립감이 저도 좋아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좀 투자를 하는 도구가 의자인데요. 의자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의자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불편하니까 오래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몸이 불편하니까 공부도 싫어지는, 그래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의자 때문에 허리도 안 좋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조금 투자를 해서 좋은 의자, 편한 의자로 앉는 게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자가 편하면 오래 앉아 있더라고요. 침대보다 의자가 편하니까 쉬어도 저는 의자에서 쉬는 게 좋고, 책을 읽어도 의자에서, 그러니까 침대보다 의자가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추천한 의자가 허먼 밀러사의 에어론 체어가 굉장히 자신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꽤 비쌉니다. 이거
비싸서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작가는 이 의자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새 인터넷으로 사면 가격이 좀 합리적인 그런 의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의자를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구입해서 공부 효율을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적의 조명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작가의 경험에서 볼 때 공부할 때 그 스탠드 조명의 빛이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고품질의 형광등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질이 나쁜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눈이 피로해져서 그 다음날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조명까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명을 최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밝으면 밝은 데서 공부할 때 저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나 책을 쓸 때는 집에 있는 조명을 다 켭니다. 최대한 밝게 하니까 집중력도 올라가고, 일단 밝으니까 글자가 잘 보이니까 공부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일 30분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 55개 중에 제가 3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 상당히 오래된 책이지만 진짜 다시 읽어도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 도서관에서, 오래돼서 아마 서점에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조금 쉬운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